먼저 안철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얼마 전 간담회에서도 저보고 예정이 없던 모두 발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참 시간 많이 걸릴 텐데 모두 발언하면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모두 발언이 아니라 혼자 발언한 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달려온 지난 100일이었습니다. 우선 안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국가 안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신형 ICBM 화성 15형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해상 봉쇄 훈련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의 말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혼선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거듭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북 정책 중에 유일하게 일관성 지키고 있는 것이 혼선이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에이펙에 다녀오고 또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야당과 국민에게 이런 방구가 없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안보 상황이 어떤지, 무력 충돌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미국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차이점이 도대체 뭔지, 중국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등등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북한이 기술적 문제 해결해서 실제 핵무력 완성에 이를 경우에 한반도 정세에 대한 세계의 평가와 우려, 우리 국민의 불안과 우려는 지금과는 완전하게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대응 태세도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런 상황 어떻게 막을 것이고 실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하고 항상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성의 있는 설명 요구합니다. 그리고 짧게 예산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 이전에 공무원 증원 관련해서 지난 추경 예산 때 국민과 국회에 약속했던 내용, 즉 공무원 인력 재배치, 구조조정 같은 약속들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 보전 문제를 국민 혈세로 직접 지급하는 게 맞는지 설명도 못하면서 국민의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EITC 활용 등 대안이 옳다는 점을 알면서도 구체적으로 대답 못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은 국민 혈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쓰여야지 정권을 위해서 쓰여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의 각성 촉구하고 원칙과 합리적 개혁 기준에 입각해서 제대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5월 대선에서 패하면서 많은 부분 느끼고 생각했습니다. 당이 처한 구조적인 한계, 그리고 한국 정치 구도를 볼 때 이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부족함이고 불찰이지만 국민의당이 작년 총선에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 받은 후에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외연 확대와 혁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홍보 리베이트라고 누명을 씌운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가 부족한 탓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이 국회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20년 만에 강력한 캐스팅 보터가 등장해서 기득권 양당의 밀실 담합, 장외 투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 공정이 사라졌습니다. 당리당략에만 치중했던 정치 세력들이 국민 눈치 살피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이 여야의 당리당략 잣대로 어떨 때는 민주당 이중대, 어떨 때는 자유한국당 이중대 이렇게 모함을 받지만 원칙과 합리성에 기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적은 숫자의 현역 의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에서는 캐스팅 보터로서의 역할이 유효하고 강력했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중심으로 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통해서 기득권 양당과 버금가는 정치적 구도와 지형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해도 기득권 양당 철옹성을 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그 엄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득권 양당 철옹성을 깨지 못한다는 건 곧 국민의당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가 기득권 양당 구도 혁파를 위한 더 큰 제3의 지형을 만들었어야 했다는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로서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는 당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명분을 확대 강화하는 튼튼한 제3지대 지형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다당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적 지지층 넓혀가고 그 힘으로 현재 정치구도 재구성해서 양당제 회귀 흐름을 차단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 나름대로의 반성, 성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국민의당이 4대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 중심에 서야만 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4대 정치개혁 과제는 우선 첫 번째, 양대 정당의 적대적 공존을 극복하고 다당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담합과 대결의 정치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20대 국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국회 공전이 사라졌다.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당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바깥으로 나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갔을 때 아마도 예전 국회처럼 이제 우리가 나가면 국회가 기능을 정지하고 공전하겠지. 그러면 빌러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2당이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다시 복귀했습니다. 또 나갔습니다만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당제의 커다란 힘 아니겠습니까? 물론 정부 여당에게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이 세 교섭단체 중에서 2당이 반대하는데 이 소수정당, 그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여당이 고집만 피울 수도 없는 게 또 다당제의 힘입니다. 지금 또 예산 정국에서는 그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당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당제를 지키고 무엇보다도 다당제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게 동작하게 만드는 게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정치개혁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정치에 고질병으로 지목되어 온 지역구도 극복 그리고 지역감정 치유입니다. 얼마 전에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석방되니까 송영길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TK이기 때문이다. 지역구도와 지역 감정으로 정치해온 정치인들이 판사 판결에 대해서도 그렇게 지역 감정 프레임을 들이댑니다. 어처구니 없지만 지난 30년간 그들은 그렇게 정치해왔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의 딥러닝 시대에 지역 감정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낡았는가를 정말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치개혁 과제로 박제화된 정치 이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경제를 발전시켰지만 국가기관의 정치개혁 같은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침해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상처를 내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한국의 진보는 운동권과 결합해서 민주화에 기여했습니다만 시대착오적인 반미민족주의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하고 안보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 공동체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 주도, 국가 주도의 획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자유와 창의성, 다양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닌 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국 정치의 세력 교체와 인물 교체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앞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합류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잡고 외연 확장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제 수권 정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기대는 아날로그 세대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서구에서 30대, 40대 최고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지털 세대가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도 정치권에 아무런 세력도 없이 국민만 믿고 혈혈단신 들어왔습니다. 기존 세력이 아무리 강구해도 명분을 이길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지역주의, 이념과 진영에 갇힌 기득권 세력들의 명분 없는 정치가 그동안 보여준 행태와 역량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함이, 때로는 오류도 있었지만 역사 발전의 진리를 믿고 늘 뚜벅뚜벅 제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했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기꺼이 가고 옳지 않은 길이라면 황금 비단을 깔아주더라도 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면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바른 길 국민만 보고 계속 걷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